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선고가 난 건인데 강남역 한복판에서 이제 전 여자친구를 납치하고 강간했던 사건인데 이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방금 1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검사가 구형한 대로 징역 5년에 이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세 가지인데요. 제목이 이제 납치, 강금, 그리고 두 번째 유사강간, 그리고 세 번째 스토킹 혐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면 강남역 이제 병원에서 전 여자친구가 진료를 받고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그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자친구를 이제 차로 끌고 가서 본인이 이제 집으로 데려가서 감금을 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병원에 자기가 이제 이 피해자 전 여자친구의 가족이라고 속이고 이제 진료 예약 기록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낸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비열하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범죄 내용이 좀 있었고, 그래서 바로 본인이 이제 집으로 끌고 가서 굉장히 장시간 감금을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까지 감금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음날 새벽쯤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그런 협박과 그리고 유형력 행사를 통해서 유사 강간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감금 혐의만 재판에서 좀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혐의를 이제 계속 부인을 해왔고 그런 태도를 끝까지 유지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고 말씀드렸던 감금, 그리고 스토킹, 그리고 강간 혐의를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이제 인정하고 그리고 반면에서 종합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 판결을 직접 들었지만 지금 피고인이 이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죄질이 굉장히 안 좋죠. 본인의 신분까지 속여가면서 이제 병원에 개인 정보를 빼내. 사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별도로 범죄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스토킹의 어떤 죄질도 굉장히 안 좋고, 두 번째로 본인이 지금 반성하지 않고 있어요. 변명을 일관하고 있고 오히려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탓을 많이 했습니다. 피해자가 본인의 신분을 숨겼다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 탓을 하는 2차 가해를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판결문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오히려 반성하는 태도 없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 더해져서 이제 징역 5년에 선고가 나오게 됐습니다. 검찰 구형한 거랑 똑같이 나왔는데 형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솔직히 이제 제가 이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구형 자체가 좀 적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검찰 구형과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조금 예외적인 경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검찰은 어쨌든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수위로 처벌을 원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도 이제 설사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양형인자들이 더해지면 아무래도 구형보다 좀 낮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구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모든 죄가 인정이 됐고 또 피고인의 어떤 추가적인 2차 가해까지 인정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 변호사로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소에도 나설 것 같은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항소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향후 이제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어떤 사건의 법리적 판단 자체가 뒤집혀질 것 같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아내 하나 피해자하고 항소심에서라도 합의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양형인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에서라도 아마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형량이 줄어들거나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늘어난다든지? 글쎄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심으로 일단 사과를 하고 피해자에게 이런 더 이상의 2차 가해를 멈추고, 그리고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방법이 최선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